하늘, 땅, 물, 불 이렇게 네 가지의 괴는 이 세상을 상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다꾸레입니다. 저는 배우다쌤이에요. 잘 지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예요. 보신 분도 있겠고 처음 보신 분도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태극기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1882년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신하였던 박영효에게 태극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라. 그래서 박영효가 태극기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박영효가 만들었다는 태극기예요. 어때요? 지금의 태극기와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해양 국가의 깃발이라는 책에서 태극기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이 책은 1882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제국의 깃발로서 태극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해양국가의 깃발이라는 책에 수록된 대한제국의 태극기예요. 모습이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1882년에 박영효가 태극기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과 신하들 사이에서는 국기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 어느 정도 완성된 초기 기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태극기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대한제국 이전에는 조선이 있었죠.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면서 나라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조선의 왕의 깃발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에 막대기가 그려져 있고 끝에는 동그란 것들이 줄지어서 그려져 있죠. 이렇게 좀 복잡한 그림이 바로 조선시대 왕을 상징하는 깃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만든 왕의 깃발은 이것입니다. 어때요? 조금 더 단순해진 것 같죠? 끝에 있던 별자리 모양이 사라지고 지금과 비슷한 태극기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황제의 깃발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나라의 깃발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영효가 태극기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제국의 국기로서 태극기가 더 이상 사용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극기가 나라의 깃발로서 쓰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상징으로서 태극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양한 태극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또 일본이나 중국,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저마다 스스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태극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태극기는 단순히 국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태극기는 단순히 국기가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한국인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스스로의 국기를 태극기로 정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보시는 태극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정한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군들도 비슷한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태극기는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36년간 있었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서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깃발로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태극기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아셨죠? 한국인들과 함께 해온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그림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태극기 그리는 도안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운데에 원이 있고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색깔은 서로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듯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부릅니다. 태극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음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음은 물, 그늘, 차가움 등을 상징하고요. 양은 빨간색입니다. 양은 햇빛, 양지, 그리고 불, 따뜻함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는 힘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극기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요. 태극이 조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내듯 태극기에서도 한민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 바깥에 있는 까만색 막대기들은 궤라고 부릅니다. 내 군대 모서리에 있는 4개의 궤는 각각 뜻이 달라요. 원래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이 조화를 이루어서 8궤, 8가지의 궤를 만들게 되고 그 8가지의 궤가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극기에서는 8가지의 궤 중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 궤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궤는 바로 건이라고 합니다. 건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궤는 곤이라고 하는데요.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궤는 감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궤는 리, 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건, 곤, 감, 리, 이 4가지의 궤가 태극의 사방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4가지의 궤는 이 세상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궤는 흰 바탕 위에 하얀색 바탕 위에 그려져 있죠. 여기서 하얀색은 바로 순수,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태극과 4개의 궤, 그리고 하얀색 바탕, 이 의미들을 모두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평화롭고 순수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태극기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순수한 세상을 힘써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태극기를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럼 정말 멋진 태극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못 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린 태극기는 여러분들만의 태극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